아니, 경제 데이터는 이렇게 좋은데 왜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역설적인 시장의 비밀, 바로 신호와 소음의 전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제 신호가 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공포라는 어마어마한 소음이 들려오고 있죠.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투자자들 머릿속에 거대한 퍼즐을 던져주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호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는 이 숫자, 56.1. 이게 바로 지금 미국 경제의 심장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이 시장 예상을 완전히 깨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조합입니다. 보세요. 신규 주문이나 고용 같은 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인플레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불 가격 지수는 오히려 뚝 떨어졌어요.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장은 빨라지는데 물가는 오히려 둔화된다? 이렇게 완벽한 조합,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시장을 한번 보세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직하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ADP 집계사상 최저치인 6.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금 상승 압력이 드디어 꺾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이렇게나 좋아 보이는데 이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소음이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불확실성이죠. 네, 바로 이란발 분쟁입니다. 이 지정학적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유가가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게 연준 내부의 의견 대립에 제대로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닐 카시카리 같은 매파는 아직 모른다.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튈 수 있으니 금리 인하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비둘기파들은 아니다. 근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약해지고 있으니 예정대로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6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시장의 대세였는데 순식간에 과반수에서 소수 의견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시장의 확신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식어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신호와 소음의 충돌이 실제 시장에서는 얼마나 기묘하고 또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다들 안전한 채권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안 통합니다. 안전자산으로 피신하자는 그 오랜 투자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거라는 공포. 둘째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낼 거라는 우려 때문이죠. 이런 거대한 공포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그냥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한편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 달러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 자본을 그냥 싹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진공청소기 효과가 만들어낸 게 바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테마인데요.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은 이 와중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전부 달러라는 안전지대로 도망치면서 한국 시장은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런데 모두가 이 지정학적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원본 보고서는 진짜 위험은 어쩌면 시장이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3호 신용시장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규제를 받는 은행 대신에 거대한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그림자 금융의 심장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규제 밖에서 지난 몇 년간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는 겁니다. 업계 최고 내부자 중 한 명인 마크 로안의 이 경고는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부도율이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 여러분, 15%라는 수치는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심각했던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문제의 신호탄은 터졌습니다. 거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한 펀드가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환매를 막아버렸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가 똑똑히 봤던 유동성 위기의 전조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있지만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위험. 네, 바로 블랙스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전략적 결론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길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소음이 잦아들고 경제적 신호가 결국 승리하는 강세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약세 시나리오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고서의 최종 판단은 중립적이면서도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엄청난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바라한다면 연준과 시장의 궁극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줄 그 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결정적인 데이터는 바로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고 있는지, 다시 말해 신호가 소음을 정말 이길 수 있는지를 판가름을 최종 시험대가 될 겁니다. 단계적인 공포가 시장을 흔들 순 있지만 결국 추세를 결정하는 건 경제의 근본 체력이니까요. 과연 이번에도 펀더멘털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발표로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